서울 25개구와 경기도 일부를 다 묶어버리면서 꽁꽁 얼어붙은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동탄 구리까지 다 조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세종 이북으로는 다 조이는. 근데 솔직히 이게 없는 말이 아니라 18년에서 20년, 21년 이렇게 넘어갈 때 거의 전국 다 묶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묶게 되면 주춤하지 않을까. 그때 사면 안 되냐 이런 거죠. 안 무조건 돼요? 지금입니다. 무조건 지금이에요? 네.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서울 25개구, 경기 12개 지역 이렇게 묶었는데 그러니까 이 비규제 지역이 뜬다는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동탄, 구리, 불장이다. 그러니까 가격이 막 뛰니까 여기도 묶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규제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동탄이나 구리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지금 동탄과 구리를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저는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요. 비규제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자하는 거는 안 돼요. 그냥 그 입지가 가격이랑 괜찮은가를 따져야지 네. 원론으로. 근데 본질에서 벗어나서 단순히 비규제 지역이래요 해서 투자를 했어. 네. 그러면 집값이 뛰면 규제로 묶겠죠. 네. 그럼 규제 지역이 되면 여기는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그걸 떨어질 곳을 왜 사야 되냐는 거죠. 그러면 어디가 다시 올라가냐? 네. 종전의 규제 지역이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강남이 다시금 문의가 엄청 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강남 상구랑 용산구만 규제 지역이었는데 네. 지금 비강남권도 규제 지역으로 다 묶어버리니까 네. 그럼 강남은 전혀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규제의 광역화는 종전 규제 지역의 규제 완화 효과가 있다라고 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규제는 핀셋 규제를 할 때가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게 규제를 다 묶어. 그럼 이제 일반화된 거잖아요. 그냥 네. 서울에 가려면 이건 당연한 거야. 마포구를 가든 노원구를 가든 강남을 가든 규제가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제일 곡소리 나오는 게 노원구거든요. 네. 노원구는 21년도 정고점도 회복을 못했어요. 네. 21년도 정고점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2억 3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지정 기준도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노원구가 왜 묶입니까? 이런 식으로 뭐 소송 걸겠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고 네.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노원구는 지금 곡소리 나오고 있지만 강남 같은 경우는 똑같은 규제야. 강남만 규제일 때는 강남 가려면 너무 힘드네. 그럼 마포구, 성동구 볼까 하다가 노원구도 같은 규제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현금이 막 30억, 40억씩 있는 사람들이 동탄을 가진 않을 거잖아요. 네. 같은 규제면 강남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동탄 그러면 아까 안 좋게 얘기했지만 그건 동탄이라고 해서 마냥 떨어질까요? 아니에요. 동탄이 규제가 묶여서 평택, 파주 이런 데 곡소리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에 비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막 올라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파주랑 평택도 다시 묶었다. 이거 농담이 아닌 게 과거에 동두천까지 묶었거든요. 양주 막 이런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돌고 돌아서 비규제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규제 지역이라도 네. 내가 갈 수 있으면 핵심지로 들어가는 게 정론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2021년까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2016년부터 21년까지. 그죠? 그 다음에 서울이 22, 23, 24까지 얼어붙었었어요. 그다음에 25가 되면서 올해죠. 25 되면서 다시 이제 이거잖아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22년부터 24년 같은 그때를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이제 정권 초기잖아요. 네. 이제부터라는 게 문제예요. 이제부터. 지금 올라간 거 물론 이해는 해요. 네.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 네. 있어요. 이게 정상이냐라고 말할 텐데 네. 그냥 핵심만 얘기할게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지금 집값이 왜 이렇게 미쳤냐. 네.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지방 사람들이 왜 올라와요? 그냥 지방에 매수하고 살고 있게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주택수를 다 규제해버리니까 네. 지방에 3주택 있으면 다주택 적폐고 네. 서울에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뭐 실수요자고. 네. 그리고 이게 진짜 위원님들 보면 이미 다 강남에 똘똘한 채들 다 하잖아요. 네. 그분들이 팔기 전까지는 그냥 강남 불패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왜 안 팔까를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표 계산하면서 안 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다주택자 규제하면서 다주택자를 적폐 프레임 씌워버리는 거가 잘못된 거를 아마 알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모를까요? 그런데 다주택자를 규제를 하니까 그냥 한 채로만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주식시장 좋다 뭐다 하지만 종목 하나만 찍어야 한 돼. 회사만 살 수 있다. 그건 다 어떻게 갈까요? 애플, 엔비디아, 그죠. 테슬라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엔비디아 이거 뭐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다
다 팔고 딱 하나만 남겨야 돼라고 하면 네.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좋은 걸로 가겠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부동산에서 하나만 남기래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를 생각해보면 전국에 있는 자산들이 다 서울로 쏠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일단은 제일 크고요. 다주택자 규제를 하면 일반인들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다주택자 적폐 놈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 집이 없어. 전국에 2천만 호의 주택이 있다는데 왜 내 집이 없을까? 그건 투기꾼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 투기꾼들이 다주택자 규제니까 팔죠. 근데 네. 내가 원하는 주택을 파는 게 아니라 지방 먼저 정리하고, 집안 먼저 정리하죠. 그리고 서울에서 빌라 싸다는 얘기 있잖아요. 빌라 먼저 정리하고, 빌라 정리하죠. 또 아파트가 여러 채다? 그건 노원구, 도봉구 이런 데들. 네. 서울 외곽부터 정리하지 절대 강남집을 팔지 않아요. 그렇죠. 비규제라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규제 지역이라도 핵심지로 간다. 그럼 이게 묶는다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일시적인 주춤.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보게 됐을 때 전반적으로는 소강 상태예요. 지금 거래량이 엄청 급감했거든요. 그런데 강남 쪽은 지금 벌써 문의가 많이 늘고 있고요. 네네. 근데 마포 성동구만 하더라도 호가 전혀 안 낮아지고 여기서도 거래가 조금씩은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신고가는 계속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제가 봤을 때는 연말까지는 급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12월까지가 기회다. 왜냐면 보통 항상 대책이 뜨면 한두 달은 좀 주춤해요. 네네. 더군다나 12월까지 꼈잖아요. 네. 12월은 다들 송년회하고 뭐 그쵸. 한 해를 정리하고 좀 그렇게 행사들도 많다 보니까 보통 12월 달에 집값이 막 뛴 적이 몇 번 없어요. 네. 그 정도로 12월에는 원래도 조금 그렇게까지 급변하지 않는데 대책까지 겹쳤으니까 12월까지 조금 조심스럽게 주춤할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1월 달 되면 사람들이 움직이겠죠. 이제 새해가 됐어. 집을 살려고 알아봤더니 대책 뜨고서 집값 빠진다라고 분명 하락하신다라던 분들이 말했는데 집값 빠진 게 없어. 좀 기다리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그럼 집 사야 되나? 하면서 사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늘기 시작하면 다시 또 불 붙거든요. 네. 저는 연초에 서울 핵심 지역부터 해서 다시금 뛰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불행 중 다행히도 지방선거가 26년도 6월 달이죠. 네.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선 부동산 규제를 더 세게 하긴 어려울 거예요. 지방선거 전까지는. 네, 네. 그러면 지방선거 후에는 또 5만 가지 규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지금 규제도 아프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항상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 지금 빨리 매 맞고 입성하는 게 맞지. 네. 나중에는 더 큰 빠따가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까지 뿌렸잖아요. 3차, 4차, 5차 안 나온다라는 보장할 수 있을까요? 나올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돈 계속 안 뿌릴까요? 전 돈 계속 뿌릴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집값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네. 경제학과 1학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 명목금리랑 실질금리를 네. 가르는 것부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빼야 실질금리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명목가치랑 실질가치를 구분하면서 보면 집값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냥 화폐 가치가 무너진 거다. 근데 네. 여기서 화폐 가치 방어를 넘어서 더 뛰어 올라가는 곳은 똘똘한 채 때문에 쏠림 현상이 피라미드 네. 정점적으로 막 몰리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해 보셔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화폐 정책을 좀 긴축적으로 가고 그다음에 규제가 좀 빠지고 이런 상황이면은 그러면 좀 기다려도 되겠죠. 예. 그러네. 그 전에 빠질 때 보면은 금리 올라가고 규제 좀 풀고 이런 상황이었네요. 그래서 항상 보수 정부 되면 좀 집값이 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게 네. 정확히 서울 집값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네네. 서울 집값을 봤었을 때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하니까 꼭 서울에 한 채를 할 필요가 없어. 지방 주택을 좀 압력이 더 빠지는 거구나. 들고 가도 될 것 같아. 오히려 네. 수익률로 보면 지방이 수익률은 더 좋아요. 소액으로 투자해가지고 인력 올라가도 엄청 네.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개수를 늘리는 전략이 좋았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규제라니까 똘똘한 채로 가는 게 중요해지는 네. 거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는 다시금 이제 규제를 완화하니까 굳이 꼭 서울 이 가격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다가 지금 다시 화폐를 풀기 시작하면 네.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물어보는 거죠. 네. 왜 자꾸 부동산만 가지고 그래요? 코스피 5천 시대 온다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기업들이 뭐가 좋아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돈이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다 올라가는 거죠. 네. 돈을 풀면 네. 돈을 푸는 이유가 뭐겠어요? 좀 경제에 활력이 돌라고 그렇죠. 돈을 푸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돈들이
다 부동산으로만 쏠려. 생산적이진 않죠. 아, 생산적이지 않죠. 그래서 주식 가격 올라가는 거는 좋아해도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거는 정부가 싫어하는 게 모든 자산들이 다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해하는데 나라가 망조가 들었기 때문에 부동산 올라가는 거라고도 저는 얘기를 해요. 우리 주 PD님도 네. 이제 사업을 하시지만 네. 그래서 고용 창출에 이바지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경제가 더 암울해. 사업 망할 것 같아. 그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줄여야죠. 줄여야겠죠. 네. 뭐 좀 정리해고도 좀 하고 네. 고용 관계도 줄이고 정 안 되면 급여도 안 나올 것 같아. 네. 오히려 자본 잠식할 것 같아. 네. 그러면 청산시켜야겠죠. 청산하죠. 예. 그런데 뭐 부동산 올라갈 것 같아. 돈은 화폐가 지금 계속 뿌려진대.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돈은 계속 뿌리고 거의 돈 쓸 데가 없네. 네. 내가 이제 사업 뭐 팔았어. 엑시트했어. 네. 수중에 한 좀 돈이 좀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부동산 사야 되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죠. 애초에 경제가 활기가 될 것 같고 하면 고용을 창출하고 뭔가 생산적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네. 가는 거고요. 단적으로 우리가 환율 박살난 곳으로 유명한 데가 터키잖아요. 네. 재작년에 터키 여행을 갔는데 네. 터키 부동산 가격 어때요? 라고 하니까 여러분 혹시 터키 환율 몇 배 뛰었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좀 유튜브 좀 보고 가가지고 네. 7배 정도 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부동산 가격도 똑같이 7배 뛰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심하면 10배 뛰었대요. 아, 그 경제가 좋고 안 좋고와 관계없이. 네. 그래서 본인도 한동안 코로나 심해지니까 네. 여행객들이 못 오잖아요. 그래서 네. 터키 이스탄불에 있었던 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네. 갔었대요. 아. 여행이 이제 재개되면서 네. 코로나 끝나고서 돌아오니까 집을 못 사는 거야. 이스탄불 같은 경우도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네. 되도 않는 집들 말고 네네. 한국인들이 그래도 살려고 하는 그런 인프라나 그런 주거시설이 갖춰져 있는 주택들은 기본 20억이고요. 아. 보스포러스 해협이 잘 보이는 그런 대저택들은 네. 몇 천억씩 한대요. 아. 유럽 대부호들이 그렇게 산대요. 그러니까 아. 거기 터키는 월급을 50만 원도 못 받는 사람들이 넘친대요. 네. 그런데 집값이 미쳐 나가는 거죠. PIR로 따질 수가 없네. 네, 그거 보면서 자기가 이걸 팔고 서울 갔을 때 서울 집을 샀었으면 그나마 낫는데 네. 서울 집을 또 안 산 거야. 터키 집만 팔고 터키 집 못 폭등하고. 살겠다 진짜. 아유.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터키 경제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터키 주가도 올랐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결국은 돈을 계속 찍잖아요. 네. 이게 화폐 가치를 방어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식 뛰고 부동산 뛰고 이게 정상적으로 뛰는 건지를 잘 보시면 비정상이죠. 돈 푸는 거랑 이런 불합리한 정책들 때문이다. 네. 라고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치명타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놔야 된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지금 보면서 무조건 저는 서울에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서울에 한 채를 사놓잖아요.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한 채를 사잖아요. 그럼 오르면 내 것도 오를 거고 떨어지면 내 것도 떨어질 거예요. 근데 결국에 상급지랑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격차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 포모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리는 순간 얘네 둘이서 이 치고받고 하면서 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랑 관계없이 얘네 둘 다 올라가니까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만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고 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덜한데, 많은 분들이 마음이 쉽지 않겠다. 왜냐면 지금 살고 있는 생활 수준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밀려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올림픽파크 포레원 처음 월세 살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검소하게 월세 살아야지. 근데 어느 순간에 제 분수에 맞는 아파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잘 판단해가지고 네. 내 집 마련 잘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가 더 문제거든요. 이제 공급이 진짜 줄어요. 26년부터 네. 공급이 줄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약간 얘기했죠. 네. 내가 사고 싶은 집 어디가 비쌀까? 네. 어디가 떨어질까? 이걸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가용 자금선에서 최대한 갈 수 있는 좋은 주택을 네.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죠. 네, 여러분들 혹시 오늘 한 얘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김재경 지음 여기 서점에 가시면 26,000원에 들으실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늦었다 생각할수록 네.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얘기하면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